자, 이제 1, 2차 부등식 이제 2부로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다. 자, 1차 부등식의 해석, 그지? 그때 해가 무수히 많거나 또는 해가 뭐 하나도 없도록 하라 그럴 때 1차 부등식은 이 최고차함계수 a가 무조건 0으로부터 출발하고 그래프가 필요가 없었어. 식으로만 풀면 됐어. 그 다음 이 2차 부등식의 해석을 한번 보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큰 부등식을 풀어라.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이때 a는 0이 아니라고 하잖아. a는 0이면 2차 부등식이 아니니까. 그럴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 자체를 갖다 빨리 fx로 이렇게 놓는 거. 이게 핵심이야, 사실은. 그럼 그런 상태에서 여섯 가지 경우가 발생을 할 거야. 첫 번째, a가 플러스일 때는 이렇게 뜨거나, 그지? 이렇게 뜨게 되면 이건 뭐가 돼?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커버리지. 그래서 이것은 절대부등식이 되는 거지. 맞지? 이렇게 접하게 되면 그러면 이 부등식은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 있는 값을 알파라고 놓으면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지. 알파만 아니면 다 0보다 크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려면 그럼 이건 어떻게 돼야 돼? a는 일단 0보다 어떻게 돼야 돼? 커야 되고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지? 따라서 저거의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되도록 하라 그러면 바로 이렇게 그래프로 접근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면 그러면 0보다 큰 범위가 여기하고 여기지.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알파라고 놓고 여기를 베타라고 만약에 놓게 되면 이때 이 알파 베타의 정체는 뭐가 되고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것의 두 근 알파 베타가 되지. 그 상태에서 이건 해가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x는 알파보다는 어떻고 작고 그 다음에 x는 뭐보다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벌어지는 범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a가 플러스이고 부동화 이렇게 되면 그지? 여섯 가지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나머지 세 개는 a가 무엇일 때? 0보다 작을 때겠지. 0보다 작을 때면 이제 이렇게 되겠지. 또 이것도 첫 번째 이렇게 될 때. 만약에 이 부등식에서 이 그래프를 fx로 놨을 때 이렇게 뜨게 되면 이건 0보다 큰 범위가 없지.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린 공집합이 되겠지. 그래서 이거의 해가 공집합이 되도록 하라. 해가 없도록 하라. 그러려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냐면 a는 일단 0보다 어떻고 작고 그다음 근이 있으면 되는데 역시 안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건 어떨까? 이렇게 접할 때는 마찬가지지. 0보다 큰 범위가 없지. 이 경우는 어느 경우야? a가 0보다 작은 상태에서 판별식이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지. 따라서 이런 형태의 문제를 주고 해가 없도록 하라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해야 되겠지. 됐어?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가 이렇게 되는 경우지. 이렇게 된다는 건 바로 0보다 큰 범위는 여기지. 그래서 여기를 알파라고 놓고 여기를 베타라고 놓게 되면 결국 그 해는 어떻게 될 거냐면 x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이때 a는 0보다 당연히 작은 경우일 거고 그지? 그래서 2차 부등식을 풀어달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 6개의 그림 중에 어느 하나인 것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거야. 그러고 나서 우리가 처음에 암기했던 중학교 때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도록 하라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얘가 플러스인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이걸 갖다가 fx로 이렇게 놓게 되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맞지?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2라고 3인가? 그래서 0보다 작은 범위는 여기가 플러스 2고 이렇게 됐을 때 이거 이꼴 0으로 놓았을 때 두 근 사이. 만약에 0보다 크도록 하라 이렇게 되면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고 이렇게 외웠었던 거야. 그지? 그건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연립부등식이야. 뭐 그것을 두 번 해주면 되지. 뭐 그런 다음에 교집합 구해주면 되는 거지.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부등식은 2차 부등식은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과 2차 부등식 이 세 개를 자꾸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때의 부등식의 해는 저 방정식의 근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되지. 그지? 이렇게. 그렇게 하고 나면 다섯 번째 것만 이제 해석을 하면 기본 개념은 마무리가 되는 건데 이제 다섯 번째 걸 하기 전에 그래서 그냥 2차 부등식을 그냥 문제를 내면 너무 싱거워. 그래서 많이 내는 경우가 어느 경우냐면 절대 부등식의 형태로 문제를 더 많이 내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아예 보고 연습을 몇 개를 해볼까? 이렇게 해보자. 어디 갔냐? 그래도 이걸 보는 아이들을 위해서 말로만 하면 좀 그러니까. 자, 이거 보자고.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문제인데. 빨리 보자 이제. 부동호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두 근 사이래. 그러면 지광아 빨리 눈치를 채고 이걸 보고 A는 부호가 0보다 작아야지. 맞냐? 진짜? 작아야지. 만약에 0보다 큰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두 근 벌어진 사이로 답이 나오지. 이 사이로 이렇게 안 나오잖아. 두 번째는 이걸 보는 순간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 근이 뭐다? 마이너스 1과 2다.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두 개를 더하면 1 이꼴 마이너스 a분의 b요. 두 근을 곱하면 마이너스 2 이꼴 a분의 c 이렇게 되어서 식이 두 개니까 문자를 두 개를 없애야 되는데 당연히 b와 c를 없애야 될 거야. 왜? a는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b는 마이너스 a요. c는 마이너스 2a를 b와 c를 없앤다는 생각으로 주어로 정리한다면 이것을 어디다 쳐넣으면 되겠어? 여기다 쓱 쳐넣으면 되겠지? 저기다 쳐넣게 되면 그럼 여기는 뭐냐? 마이너스 3a x제곱. 여기는 플러스 5ax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a 이렇게 지광화 될 것이고 맞냐? 그런 상태에서 이 a가 약분이 되는 순간에 부동은 어떻게 돼야 돼? 바뀌어야지. 그래서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 부동호가 바뀌었다가 여기 마이너스 있으면 다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3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다시. 그런 다음에 이제 근 구해서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답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것을 이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 초보자들은 이런 것도 참 어려워. 이거 이꼴 fx로 놓았을 때 fx가 0보다 큰 범위가 이렇게 나오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저 2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질지가 이해가 돼야 돼. 그지? 0보다 큰 범위가 이렇게 나오려면 저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서 마이너스 1과 여기가 2 이렇게 돼서 이 범위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a가 음수라는 거지. 그리고 이 마이너스 1과 2의 정체는
바로 방정식의 근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됐느냐?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문제를 보면 역시 마찬가지네. 여기 부등호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알파와 베타 사이다라고 하면 빨리 해석을 하기를 첫 번째 A의 부호는 뭐고? 마이너스가 돼야지. 만약에 플러스라면 두근 사이가 되지 않고 벌어지는 사이가 되니까. 그 상태에서 우리는 즉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꼴 0의 두 근이 뭐다? 알파 베타다. 이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지. 뭐 굳이 뭐 선생님 원밀히 이야기하면 여기 a를 곱한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잖아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뭐 양변을 a로 나눠주면 되니까 너무 상관없지. 이걸 무식하게 이렇게 푸는 애들, 이게 역시 또 350만 년 전 동굴에 가서 벽화를 그려야 되는 애들이 이거 어떻게 풀냐면 이거는 선생님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돼요. 근데 얘잖아요. 부등호가 이렇게 된 걸로 봐서 여기다 a를 곱하는 순간 이렇게 됐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a는 음수라는 얘기는 확실하네요. 그런 다음에 이걸 전개를 해서요. 얘랑 같다고 놓고 개수 비교를 해서 이렇게 해서 뭐 하면 돼요. 그러고 나는 찐따예요. 뭐 이렇게. 이런 짓 하지 말라 이런 얘기지. 오케이?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건 문제가 좀 싱거워서 주로 이제 학교에서 니네 이제 고등학교 가서 시험이 나오는 건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이제 이런 게 나와. 여기는 세 문제 중에 하나가 나와요. 헌법 15조 3항에 보면 이 셋 중에 하나는 내게 돼 있음. 뭐 이렇게 써 있어. 오늘 집에 가서 찾아봐. 자, 뭐라고 나와 있어? 모든 실수에 대하여 부등식 그것이 성립할 때 K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나온 거야. 그지? K. 근데 이 K가 좀 글자가 작다. 이것도 교정해야 되겠다. 그지? 여기다 써놔야지. 이거 교정 이렇게. 그러면 즉시 우리는 이걸 보고 어떻게 놔야 된다고? fx 이렇게 놔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럼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도록 하라네. 그럼 이렇게 떠야지. 됐어? 이렇게 떠야 된단 말이야.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이걸 처음에 이렇게 배우는 애들은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도 있을 것 같아. 선생님 왜 꼭 떠야 돼요? 무조건 이 fx가 0보다 크도록 하라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돼도 되잖아요. 뭐 이런 애들이 있어. 언젠간 내려와서 0보다 작게 된단 말이야. 그지? 진짜 있어 이런 애들이. 해마다 있어 해마다.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따라서 이 k-1은 0보다 어떻게 돼야 되고 0보다 커야 되고 맞냐? 근을 가지면 안 되지. 따라서 판별식 짝수 공식을 쓰자. 4분의 dx 그것은 k-1의 제곱 마이너스의 k-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이 부등식 풀어주고 이거하고 교집합을 해서 대주면 되겠지. 근데 보통 이 문제를 낼 때마다 매년마다 이제 알고도 틀리는 애들이 나오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그렇지.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2차 부등식이라는 말 했어 안 했어? 안 했거든. 그 함정을 저렇게 파놔. 따라서 K가 0보다 클 때만 따지는 게 아니라 K가 뭐일 때 따져야 돼? 1일 때도 따져줘야 되는 거야. 그럼 1일 때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성립하냐? 0x 제곱 더하기 0x 더하기 1은 0보다 크다. 이래 돼서 이 x에다가 여기다 지광이를 집어넣어도 1이고 여기다가 서진이를 집어넣어도 1이고 이렇게 해서 어떤 걸 집어넣어도 이렇게 0보다 크고 건셈을 집어넣으면 어쩌면 안 나올지도 몰라. 어떤 그때 그건 안 되지. 제거해야지 그때는. 그지? 그래서 항상 부등식은 방정식과 그래프와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럼 그 밑에 있는 것도 볼까? 이미 실수 x에 대해
저렇게 되면 안 된대. 이 말은 뭐냐면 이거를 갖다 뭐라고 놓으면 fx라고 놓으면 그 fx 높이가 0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럼 이건 결론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 x축으로 됐을 때 높이가 0이 안 되려면 여기 최고창이 플러스니까 떠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얘는 어차피 플러스니까 그 아래로 블록됐고 판별식만 0보다 어떻게 작으면 되겠지? 그래서 판별식 써서 n의 범위 구해서 정수 개수만 구해주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문제도 짠! 이것이 단 하나의 해를 갖도록 하라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이런 거거든. 그 식으로 푼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력으로 푸는 거거든. 그래프로 푼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푸는 거거든. 그러니 그래프가 훨씬 편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띄워서 생각하자.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고 놓는다고? fx라고 놓는다고. 그지? fx가 근데 0보다 작거나 같은 이 참수의 그래프가 높이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딱 하나 있어야 된대. 그러면 이거는 x축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떻게 돼야 되겠어? 위로 이렇게 접하면 딱 요거 하나지, 요거 하나. 선생님 이렇게 되면요. 아 그러면 졸라리 많지, 졸라리. 이때 ly는 붙여야 돼, 부사니까. 다 되잖아 이게. 선생님 이렇게 뜨면요. 아 왜 그래? 그건 해가 없잖아. 0보다 작은 높이 있으면 얘기해봐. 없잖아, 그지? 선생님 그러면 이건 안 되나요? 아 왜 그래? 이거 온통 0보다 작거나 같다. 선생님 이건 안 되나요? 한 대 맞을래? 이거 모든 x에 0보다 작잖아. 선생님 이렇게 뜨면요. 적당히 하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하나밖에 안 되는 거지. 따라서 첫 번째 k 플러스 1이 어떻게 돼야 돼? k 플러스 1 일단 0보다는 커야지. 그런 다음에 판별식은 뭐가 돼야 돼? 0. 그래서 저 판별식 써서 k 값이 2개 나오지? 그 중에서 이 범위를 만족하는 걸 고르면 되겠지. 그런데 여기다 함정이 있을 수 있어. k가 마이너스 1 때 따져봐야 돼. 근데 이 경우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0x 제곱 그럼 더하기 0x 더하기 1이 0보다 작거나 이렇게 되지? 그럼 해가 없어. 이렇게. 이런 걸 갖다 우리는 그래서 절대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도 심심하지 문제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내냐면 가우스는 그 다음 알았어. 가우스 함수 먼저 들어가볼까? 그 전에 이거 먼저.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게 되냐면 제한된 범위에서 무조건 성립하도록 이따위로 문제를 바꿔내는 거야. 여기는 그렇게 되어져 있는 문제는 여기 있을까 없을까? 없어. 이게 왜 없을까? 내가 교재를 쓸 때 딴 생각을 해가지고 빠뜨린 거야. 원래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럼 이 자리에서 문제를 내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그잖아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이 자리에서 문제를 하나 내볼게. 이렇게 되는 거야. EX. 바로 어떻게 내냐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모든 x에 대하여 이게 모든이라는 뜻이라겠어. 모든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a 플러스 1 그것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도록 그럴 때 a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제 이게 제한된 범위의 절대부등식의 저 끝에 있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렇지. 저 끝까지. 그랬을 때 이제 이것도 풀이하는 방식이 세 가지일 텐데 첫 번째 이걸 식으로 접근해서 풀면 이제 머리에 쥐나기 시작해. 그러다 암 걸린다. 두 번째 이제 그래프로 푼다라고 생각하고 선생님 이거 fx로 놓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풀면 이렇게 풀어도 되긴 되는데 그 대신 나는 찐따야 이런 이렇게 풀어도 돼. 근데 이렇게 풀면 왜 문제가 되냐면 잘 봐. 이 이차함수의 대칭축의 식이 어떻게 되냐? x는 2분의 a 이렇게 되지. 2분의 이렇게 된다고. 대칭축이 변수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근데 이 찐따 방법도 얘들아 근데 무시하면 안 돼. 알고 있어야 된다. 내가 얘기하는 찐따 방식은 적어도 사람이란 얘기잖아. 꼭 알아야 돼. 자,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1까지 바로 이 범위에서만 fx라고 하는 것이 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거든. 그러면 첫 번째 대칭축이 어디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즉 2분의 a라고 하는 대칭축이 첫 번째 이 마이너스 1보다 어떨 때? 작을 때. 그때는 저 이차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면 되냐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만 올라가면 되지. 따라서 마이너스 1에서 총쏜값이 뭐면 돼? 마이너스 1에서 총쏜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지. 그잖아. 됐어? 여기서만 총 쏴서 0보다 크면 여기 뭐 나머지서 총 쏴봐야 다 0보다 크니까. 지광아 이해됐느냐? 아, 저 지금 미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새로운 문제죠. 새로운 문제. 제가 잠깐 단 하나를 갖도록. 아 22번 말고 내지 문제 낸 거야 이거. 그래 지금 왜 저렇게 되지? 이러고. 됐어? 그 다음 두 번째는 대칭축이 어디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이게 두 번째야. 대칭축 2분의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아까 여기 등호 없었지? 그럼 여기는 붙여줘야지. 그 다음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분류할 때 여기 등호 없으면 여기 붙여줘야 돼요. 정 불안하면 둘 다 붙여도 돼. 그 대신 둘 다 빼면 그럼 대학에서도 빼 니네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럼 대칭축 이렇게 됐을 때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떠야 되지. 그래서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맞냐? 이렇게. 그 다음 이거는 대칭축 어디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세 번째. 즉 2분의 a가 대칭축 1보다 클 때. 그때는 어떻게 되면 돼? 바로 이렇게 되어서 여기서만 총 쏴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지. 그래서 f의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이거 두 개의 교집합에서 풀어주고 이거 두 개의 교집합 풀어주고 이거 두 개의 교집합에서 풀어줘서 범위 구한 다음에 이 세 개를 합쳐야 되거든. 시간이 많이 걸리게 돼. 근데 이거 알아둬야 돼 이것도. 왜냐면 여기 a고 여기 a 제곱이고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이건 찢어서 풀기가 어렵거든. 그렇게 이렇게 해서 풀 수 있어야 돼. 근데 어쨌든 내가 이 문제를 낸 골자는 뭐겠어? 찢어서 푸는 거. 그래서 이걸 보고 즉시 이렇게 x의 제곱 플러스 1만 남겨놓고 a를 왼쪽으로 날려서 x-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을 갖다가 y1으로 놓고 이걸 y2로 이렇게 놓고 나면 두 그래프의 높이에서 y1이 y2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바로 어느 범위에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그 범위에서 저렇게 되면 되거든. 그럼 이렇게 찢어서 푸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되는 순간 이 복잡한 이차 함수의 미지수가 사라져. 그래서 즉시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그래프가 이쁘게 바로 그려져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됐지? 바로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이것을 해석을 하면 이게 바로 뭐가 돼? 이것은 2,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뭐인? A인 직선이라고. 그러면 2가 여기 있지? 이게 부동점이지? 그럼 여기에 이 무한대 기울기인 걸 기준으로 해서 이 y2의 그래프가 여기로 이렇게 쓰러지면 되겠니? 안 되겠니? 이건 절대 안 되겠지. 쓰러지면 이 y2가 더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야 돼? 이쪽으로 쓰러져야 되지? 이쪽으로 쓰러져야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예를 들면 지광아 이렇게 쓰러지면 눈으로 보이지? 이게 더 높은 게 보이지? 이거 높이보다? 그래서 어디까지 돌아갈 수 있어? 접할 때까지. 아이고 이런 접하면서 저 점을 지나야지, 그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밑으로 내려오는 것만이 되겠지, 그지? 이렇게 된다고. 그럼 접하는 건 판별식이 0이지. 그럼 이 직선하고 이차함수 판별식 여기다 그러면 이거 다시 왼쪽으로 돌려야 되네. 그지?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a 플러스 2는 0. 두 직선을 직선하고 이참수 같다고 다시 놓고 판별식 dA 그것은 a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a는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0이지? 두 개가 나왔네. 두 개가 나온 이유가 뭘까? 그렇지. 이 바깥의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여기 잘려진 부분 있지. 잘려진 부분이 있고 이 접선이 있고 여기서 이런 접선이 하나가 더 생기지. 이건 버려야지. 따라서 여기서 이 플러스를 버려야 될 것 같아. 맞냐? 마이너스 기울기. 그럼 됐어. 그러므로 기울기가 이렇게 접하는 걸 기준으로 아래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지. 그래서 크거나 같다. 끝. 이거면 됐지. 어차피 A는 계속 커져봐야죠. 무한대 기울기는 넘지 못할 테니까. 어때? 왼쪽에 있는 풀이와 저 오른쪽에 있는 풀이를 비교를 해보라고. 확실히 차이가 나잖아. 꼭 기억을 해야 돼. 그리고 여기에서는 고작해야 이체함수와 직선으로 찢은 거잖아. 나중에 부등식이 낼 때 삼각함수, 지수, 로그 함수부터 시작해서 온갖 함수하고 섞어서 놨을 때 그거의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 때 내가 보기 좋게 찢을 수 있게 해서 푼다는 것은 대단한 힘을 갖게 된다는 거지. 알겠느냐? 그래서 여기까지 가게 되면 이제 제한된 범위의 절대 부등식까지 가게 되면 이제 끝까지 다 온 거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제 또 지루하잖아. 이것도 내기도. 그래서 이제 여기다 뭘 결합을 시키냐면 가우스 함수. 가우스 함수. 우리 가우스 함수 내가 설명 좀 했나? 한 번도 안 했어? 가우스 함수만 가지고도 한 2시간은 설명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긴 싫고 우선 핵심 포인트만 우선 설명을 좀 해줄게. 가우스 함수. 초등학교 때 배웠어? 초등학교 때. 가우스 함수 초등학교 때 배웠다니까. 뭐지? 몰라? 진짜? 이상하다. 가우스 함수 배웠는데 이거. 대학교에선 이런 기호를 써. 이런 기호. 근데 너희들은 보통 이런 기호를 안 쓰고 이런 기호를 쓰지? 가우스 함수를. 난 이게 더 마음에 들어. 이거 루프라고 그래, 루프. 지붕.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그럼 말이 좀 어렵잖아. 가장 쉬운 말로 두 글자로 버림. 그래 배웠잖아. 초등학교 때 배워서 버림. 그래서 예를 들면 뭐야? 가우스 함수 3.7 그럼 어떻게 돼? 소수점 버리고 나오면 3 이렇게 나오지? 초등학교 때 배운 거야. 그럼 마이너스 3.7은 어떻게 되겠니? 여기서 애들 헷갈리기 시작해. 마이너스 3 막 이런 애들이 생겨. 막. 이거 마이너스 4야. 이게 왜 마이너스 4냐면 마이너스 3.7이라는 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0.7이거든. 버림이라는 건 소수점에 마이너스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은 사이의 수를 버리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2를 해주고 여기 마이너스 1을 해주지. 그래서 마이너스 3.7은 마이너스 4 더하기 0.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버리고 도망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가우스 함수를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하기도 해. x-h. 그러고서 h는 바로 뭐야?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어떻다? 작다. 이렇게. 극한에서는 거의 이걸 이용해. 어쨌든 이게 가우스 함수야.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좋아. 수직선이 이렇게 있어. 그럴 때 가우스 함수는 정수를 한 단위로 해서 끊어. 그래서 여기에 작대기를 세우고 어디로 쓰러지냐면 오른쪽으로 쓰러진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x가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여기에 지광아 수가 몇 개쯤 있어? 졸라리 많지, 그지? 꼭 ly는 붙여야 돼. 안 그러면 비문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점 아무거나 잡아서 거기다 가우스 함수 기호를 씌우면 이게 어디로 간다?
n으로 간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가우스 함수 x 이렇게 씌우면 그러면 졸고 있는 지광이로 간다 이렇게. 지광이 지금 졸리고 있어. 근데 이 영상을 보는 애들은 지광이가 어떤 놈이야 지금 수업 시간에 졸고 있어 막 이럴 거야. 어쨌든 이름을 밝히면 안 되지 참. 서모 씨 아들 모지광이라고. 됐어? 이거야 이게 바로 버림이야. 그러면 내가 왜 이걸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냐면 지광아 가우스 함수 마이너스 3.7이라는 게 이게 얼마쯤 되나 그럼 처음에 이거 배울 때는 이게 도대체 마이너스 3인지 뭔지 헷갈린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수직선을 그려 이렇게. 그린 다음에 마이너스 3.7이 어디쯤 있나 봐봐. 마이너스 4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3이 여기 있지. 그러면 가우스 함수는 여기 작대기를 세워서 오른쪽으로 쓰러지지. 그 상태에서 마이너스 3.7은 어디쯤 있어? 여기쯤 있지 여기쯤. 거기다 가우스 함수를 씌우면 어디로 가는 게 명확히 보여. 이렇게 하면 좀 쉬워지거든. 오케이? 그럼 거꾸로 가우스 함수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오면 그럼 저건 x는 범위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저 x의 범위를 어떻게 구하느냐? 수직선을 그려. 그러고 나서 여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를 x라고 하지 말고 이 자체를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지광아 이렇게 놓으면 돼. 되겠니? 그런 상태에서 마이너스 3이라고 그랬지 값이. 따라서 마이너스 3에다 작대기를 세운 다음에 어디로 쓰러진다고? 오른쪽으로 쓰러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는 어떻고?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다. 됐니? 그래서 이거 두 개 연립해서 풀어주면 x의 범위가 나오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어때? 초등학교 때 배운 거 버림. 맞지? 배웠잖아. 맞냐? 이게 가우스 함수. 이 가우스 함수에서 근데 중요한 성질이 있어. 그건 뭐냐면 첫 번째 가우스 함수에 x 더하기 3 이런 게 있잖아. 그럼 3은 여건과 비자가 있는 애야 그냥. 지 맘대로 드나들어. 왜냐면 정수니까 이거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할 수 있어. 그런데 x 더하기 3에다가 이렇게 제곱 자물쇠를 채워놓잖아. 그럼 이 3은 나갈 수가 있어 없어? 이거 없어. 못 나가.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제곱을 갖다 중괄호를 해. 중괄호. 그러면 가우스 함수 x 더하기 3은 가우스 함수 x하고 더하기 3은 밖으로 이제 나갈 수 있지. 그런 다음에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돼? 가우스 함수 x의 제곱 더하기 6 가우스 함수 x 맞냐? 더하기 3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지. 3의 제곱 9. 짠. 됐지? 이런 성질은 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 가우스 함수의 방부등식을 풀 때 제일 중요한 성질이 뭔지 알아? 제일 중요한 성질. 이거의 제일 중요한 성질. 뭐 이런 것도 중요한 성질인데 이게 바로 정수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 그치? 그리고 가우스 함수 x가 숫자로 나오면 이 x는 범위로 나오는 거고 이 가우스 함수야. 버림. 버림을 배웠으면 그 다음 뭐가 있어? 그치? 올림이 있지? 그래서 올림은 대학교 수학에서는 이런 기호를 써. 이런 기호. 이걸 영어로 플로어라고 그러는데 마룻바닥. 그래서 x보다 크거나 같은 최소정수. 그럼 이것도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제일 빠르겠어? 수직선으로. 어떻게? 이렇게. 여기가 n이고 여기가 n 플러스 1이야. 그럼 작대기가 쟤는 버림의 반대지. 그럼 작대기가 어디서? 여기에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반대니까. 그래서 x가 무엇보다
n보다 크고 무엇보다 n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럴 때 이런 기호 대신에 고등학교에서는 주로 이런 기호를 많이 쓴단다. 그래서 요거는 뭐다? n 플러스 1이다. 바로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점들이 졸라리 많지? 그 졸라리 많은 점 중에 여기 졸고 있는 지광이 점을 잡은 다음에 거기다 이런 기호를 딱 씌우면 1로 날아가는 거야. 이렇게. 그지? 이렇게. 그럼 이런 것도 이제 알겠네. 올림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예를 들면 이게 3이다. 그럴 때 x의 범위를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수직선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지광아 3에다가 작대기를 세우지? 응? 그때 어디로 쓰러져? 오른쪽이요? 왼쪽이요? 그치? 왼쪽으로 쓰러지는 거야. 2. 따라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범위는 지광이보다 크고 서진이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서 이것의 범위를 교집합을 해서 풀어주면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야. 알겠느냐? 이렇게. 그러고 나면 하나 더 있는데? 뭐지? 반올림. 그치, 반올림이지. 그럼 반올림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좋냐면 수직선으로 이해하는 게 제일 나아. 그래서 반올림은 이렇게 기억해. 반올림은 이렇게 저런 기호를 써. 보통 영어로 라운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라운드 X 뭐 그러는데 뭐 그냥 반올림이라고 하면 돼.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지광아 잘 봐. n이 여기 있잖아. 그럼 반올림은 이거보다 절반 적은 것인 n-2분의 1하고 그지? 절반 큰 게 n 플러스 2분의 1이지? 이렇게. 그런 다음에 작대기를 어디다 세우냐면 잘 생각해봐. 반올림은 거기에 올림이라는 게 있으니까 올림하고 비슷할 것 같잖아. 근데 버림하고 비슷해. 빼기 2분의 1. 반버림.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 나는. 근데 반올림이야. 작대기를 어디서 세운다고? 여기다 세운다고. 그럼 어디로 쓰러져? 이렇게 쓰러져. 그래서 x가 n-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현재 졸고 있는 지광이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지? 이랬을 때 지광이 유명해지겠어. 유튜브에서. 내 강의 보내좀 있거든. 여기 무지하게 많잖아. 여기 점들이. 그지? 거기에다가 이런 기호를 붙이면 또는 여기 있는 점에다 이런 기호를 붙이면 그게 전부 다 어디로 가? 여기 이렇게 가겠지. 그지? 이렇게. 그래서 반올림 기호 x, 라운드 x를 하게 되면 이것은 n이 된다. 이렇게. 됐어? 그런 다음에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뭐라고? 다 정수. 그치, 다 정수라는 사실. 그게 핵심이다. 알겠느냐? 메모해야 되는데 찍어. 찍어서 너희들 부등식에 해당되는 데다가 잘 정리해놔. 이거 말고도 막 해줄 얘기들이 사실 가우스함수에서 좀 많이 있긴 한데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됐어. 지워도 돼? 그럼 이 가우스 함수가 있는 문제 한 문제 정도만 예의상 풀어주고 예의상 32번? 여기 있네 여기. 이게 뭐야 이게 바로 반버림.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반올림이지. 이거 너무 껌이잖아 이거. 이거 그냥 이거 치환할 것도 없이 바로 구하자. 이거는 어디서 어디까지요? 1에서 3까지냐? 그럼 이건 정수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니까 이거는 1 또는 2 또는 3 이렇게 되지? 그러면서 꼭 애들이 답안지에다가 1, 2, 3이라고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어. x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니까. 그럼 반올림 x의 1이다 이렇게 넣으면 이건 수직선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 1이 여기 있지? 그럼 여기다 작대기 해서 이렇게 쓰러지면 되지? 그럼 여긴 2분의 1이고 여기는 얼마야? 2분의 3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x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3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두 번, 세 번 해보면 되지? 그럼 그 위에 있는 건 또 가우스 함수냐?
그거 보자. 짜잔. 여기 나왔네. 지광아 짜증나잖아. 여기 플러스 2가 있고 여기 가우스 함수 x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넣으면 된다고? 중괄호를 해서 가우스 함수 x, 2는 밖으로 나가서 플러스 2. 그것에 제곱을 하고 마이너스 2 돌고 있는 지광이 곱하기 마이너스 7 이렇게. 지광이 아버지한테 이 소식을 알려줘야지. 자, 이렇게 해서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냐? 가우스 함수 x의 제곱 플러스 2 가우스 함수 x 빼기 3이 0보다 작다. 그럼 이거 치환할 것도 없다. 바로 머릿속으로 암셈해서 인수분해하면 가우스 함수 x는 어디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3에서 이거 등없지. 1까지. 따라서 가우스 함수 x는 정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이냐? 그럼 마이너스 2일 때는 수직선을 그려서 마이너스 2에다가 작대기를 세워서 쓰러져라 오른쪽으로.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해서 요거 하나 풀어주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도 3번 이렇게 풀어주면 범위가 나오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지광이 졸고 있으니까 우리 지광이한테 질문 좀 해보자. 지광이 잘 봐. x가 5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을 때 그럴 때 가우스 함수 x는 몇 개 나와? 몇 개? 몇 개? 5개잖아. 5, 6, 7, 8, 9까지. 그러면 x가 5보다 크고 10보다 작을 때 이거 가우스 함수 x를 씌우면 x는 몇 개 나와? 이건 5개 나오고 이것도 5개 나와? 확실해? 5는 안 나오지 않아요? 이런 애들 있어. 5보다 큰 게 얼마 있어? 5.1이지. 5.1. 5.1에다 가우스 함수 씌우면 얼마야? 그치, 5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속으면 안 돼. 이거 5개야. 그러면 x가 이번엔 5보다 크고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가우스 함수 x는 몇 개야? 이건 6개지? 5, 6, 7, 8, 9, 10까지. 10은 작대기 딱 쓰지? 10 하나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6개야. 주의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2차 부등식이 너무 심심하니까 이게 올림, 버림, 반올림하고 결합시켜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 봐야 지루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나마 제일 깊이 있는 문제가 아까 그 제한된 범위에서의 절대부등식 찢어서 푸는 거, 그거. 그리고 오히려 오늘 나한테 배웠었던 이 부등식의 영역에 대한 지식. 그 다음 절대부등식. 그 다음에 대소비기의 기본. 두 수를 빼본다, 제곱해서 빼본다, 나눠본다,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 무슨 산술기야, 코시바르치 부등식, 그 다음에 그래프. 그지? 그리고 곱셈 공식이나 이런 데서 나오게 되는 당연한 절대부등식, 그 다음에 절대값에서 당연하게 인지해야 될 기본적인 개념들. 오케이? 그 다음에 2차식의 절대부등식을 판별하는 건 절대로 2차 함수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수학이 미분까지 함으로써 부등식이 완성이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제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 그리고 질문 안 하면 내가 역질문을 할 거야. 여기 있는 답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 마. 나는 사람이야. 나도 실수를 하거든. 자, 질문. 31번을. 31번을 설명을 안 했네. 내가 보니까. 해줄게. 그 이론을. 여기다 설명할게. 잘 보세요. 자, 3x-1이 0보다 크다. 이거. 선생님, 나를 무시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 것 같은데. 3분의 이거지? 그지? 중학생들도 아는 것 같아. 그러면 이거 봐봐. 3t-1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 t가 3분의 1보다 커.
그럼 3별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아, 별이 3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되지. 자, 이거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럼 여기 쳐다봐. fx가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풀었더니 x가 2분의 1보다 크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f의 별이 0보다 크다의 범위는 어떻게 돼? 아, 똑같다니까. 그냥 별로만 바뀌는 것 뿐이지. 그래서 별은 2분의 1보다 크고 별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지광아,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f의 별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를 풀어라. 그럼 이건 어떻게 되겠어? 아, 이건 이거의 반대겠지. 그래서 별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지광이 지금 눈이 절반쯤 감겨가지고 잘 보이진 않을 것 같아. 자, 그러면 f의 2x-1이 0보다 크다. 이건 어떻게 되겠어? 그럼 이 덩어리가 당연히 별이라고 생각하면 똑같이 2x-1은 뭐보다? 2분의 1보다 크고, 아, 2x-1이라는 덩어리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려? 그런데 이 부등식에서 풀으라고 하는 건 2x-1의 범위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x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이거 x의 범위 이제 구해주면 되잖아. 이게 바로 아까 설명을 안 한, 이거 어디야? 글씨가 바로 5번의 요거의 해석이지. f의 2010-x가 0보다 작다의 해석. 지광아, 이해됐어? 어떻게 졸면서도 그렇게 이해를 잘하네. 응?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또 질문. 23번을 보시오. 보자. 23번을 보면 이것을 만족시키는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즉시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놓고 fx라고 놓으면 그것이 0보다 작은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저 이차 함수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또는 뜨거나 여기까지지? 따라서 k제곱 마이너스 k가 0보다 큰 상태에서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까지 되겠네. 그래서 이건 이제 판별식 해서 이제 풀어주고 교집합하면 되고, 두 번째 k제곱 마이너스 k가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없으니까 0일 때를 살펴보면, 그럼 0일 때 살펴보면 k는 얼마야 이거? k는 0일 때하고 k는 1일 때지? k는 0일 때는 0x 제곱, 그 다음에 이것도 또 더하기 0x 이렇게 되는데 플러스 2 이렇게 되어서 0보다 작다. 맞냐? 그럼 이거는 해가 있어 없어? 없지? 따라서 k는 0도 답이 되겠지. k는 1일 때는 1 집어내면 0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보다 작다 해서 해가 여기 존재하지? 그래서 이건 아니지. 근데 답이 잘못됐어? 23번에? 안 돼. 0 포함돼야 돼. k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교정. 작거나 같다. 그지? 근데 k는 2보다 크거나 같다는 맞니? 그건 맞고. 교정. 또 질문.
또 질문. 없어? 그럼 이제 역질문. 자, 다음 부등식 중 옳은 것의 개수를 구하라. 우선 확실하게 옳아 보이는 걸 먼저 골라보자. 니은번은 일단 무조건 옳으네. 뭐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그지? 그 다음에 디귿번 어때? 디귿번 이건 아니지. 왜냐면 양수, 음수 구분이 없기 때문에. 리을번은 맞아? 틀려? A가 양수고 B가 음수면 아무데나. 그렇지. 부호가 같을 때 역수를 취하면 부동호가 바뀌는 거지. 근데 부호가 다를 수도 있잖아. A가 B보다 클 때 A가 플러스고 B가 음수면 성립 안 하니까 이것도 안 돼. 그러면 미음번은? 이거 왜 돼? 부동호가 안 바뀌고 그렇지. 이것이고 역수를 했는데도 안 바뀌었다는 얘기잖아. 다르다. 그렇지. 그럼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니까 이건 맞단 말이야. 비읍은 어때? 아니. 이거 아니라는 걸 부등식의 영역으로도 아까 설명을 하긴 했었고 숫자를 대충 집어넣어도 금방 아닌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맞는 거는 지금 일단 미음하고 니은은 확실하게 맞고 기억은 틀려 얘들아. 응, 답이 틀린 거야. 왜 틀? 기억이 틀리다고요? 왜요? 왜냐면 기억에서 이게 틀린 이유는 A, B가 실수라는 말이 없어. A는 1-i이고 B는 1 플러스 i라고 하면 곱이 0보다 크고 합이 0보다 크거든. 근데 쟤는 허수인데? 그래서 이것은 조건, 더하면 0보다 큰데요? 어? 더하면 0보다 커? 그럼 마이너스 붙이면 되지 뭐. 나머지 거는 실수란 거의 없어서 성립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 자체가 이미 실수라는 얘기거든, A, B가. 아 대수비가. 태수비가 돼 있으니까. 아, 네, 저 위에 거는 대수비가 안 돼. 그래서 틀려. 근데 출제자는 아마 기억도 맞았다고 해서 답안지를 썼을 거. 이건 내가 낸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냥 출제자의 의도대로 답을 기억, 니은, 미음으로 썼지만 기억은 틀리는 거야. 근데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 내셨어요. 나는 틀렸다고 할 거야. 여긴 이건 A, B는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야. 없으면 다른 거 아, 당연하지. 수학은 엄밀성을 추구하는 학문이잖아. 그리고 이것은 너희들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생각해봐도 바로 틀렸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왜 그러냐면 이건 두근의 곱이 0보다 크고 두근의 합이 0보다 작다. 거기에 판별식까지 있어야지 두 음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었어? 분명히 우린 그렇게 배웠을 텐데. 그지. 그래서 그래서 엄밀성 수학은 꼼꼼하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자꾸 던져보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 이 3번 같은 경우는 필요 충분 요건이라는 말은 명제에서 나오는 거지 동치인 거. 그래서 즉시 보면은 바로 2번 나와야 돼요. 2번. 그럼 이거 하나 질문 하나 던져볼게.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면 절대값 A는 B보다 작다. 이거 맞아? 또는 그 역으로 가는 건 맞아? 일단 이쪽으로 가는 건 안 맞아요. 그럴 때 내가 뭐라고 했어? 아까 부등식의 영역 표시해볼까? 역은 성립. 첫 번째 이거는 이 부등호를 등호로 바꿔놓으라고 그랬지?
그럼 b는 플러스 마이너스 a니까 선이 두 개가 이렇게 생기지? 그런 다음에 경계선에 있지 않은 제일 편안한 점 아무거나 잡아. 1,0 같은 거. 그래서 여기다 싹 떨어뜨리면 성립하나? 안 하냐? 그럼 여기지. 됐어? 또 여기겠지? 그 다음 이거는 절대값 a는 b 이거지. 그럼 b는 절대값 a 그래프 이거 어떻게 그려지지? 이렇게 그려지지? 그러냐 안 그러냐? 자, 그 상태에서 여기 경계선에 있지 않은 제일 편안한 점 0,1을 한번 살짝 떨어뜨려 봐. 떨어뜨리면 성립하냐? 그럼 어디냐? 여기냐? 그럼 포함 관계가 있냐 없냐? 바로 이렇게 포함되지? 수직선 이렇게 닫으면 이것만 참인 거야. 이렇게 부등식의 영역의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지? 그래야 깊이가 깊어진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4번도 마찬가지. 난 이런 걸 보면 변수가 두 개인 부등식의 영역으로 보이거든. 그래서 이걸 갖다가 a로 묶으면 a에 b-a고 그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걸 잠시 뭘로 놓는다? 등으로 놓는다. 그렇게 되면 이거 이꼴 0 또는 이거 이꼴 0 이렇게 되지? 그래서 선이 몇 개가 생겨? 두 개가 생긴다. 하나는 a는 0이면 이거지? 그다음 b는 a는 이거지? 이렇게. 얘는 선 아니다. 얘는 선 아니야. 그래서 경계선에 있지 않은 제일 편안한 점 뭐 넣을까? 여기 괜찮네 이거. 마이너스 1,1 이걸 갖다가 살짝 여기다 떨어뜨려 봐. 그럼 성립하냐 안 하냐? a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 안 하니? 그럼 여기는 성립 안 하면 여기는 성립하겠네? 그럼 여기 성립 안 하면 여기 성립하겠네? 여기가 B축이고 여기가 A축 이렇게 되겠지? 바로 이런 영역인 거야. 그럼 시작하자. A, B는 0보다 크거나 같아? 진짜? 아 그러네. 둘 다 여기 이거니. 그다음 A가 0보다 작으면 그럼 그건 이 영역을 얘기하는 거지? 그 부분은 B는 0보다 작은가? 참이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 다음 A가 0보다 크면 이 범위지? 이 범위는 A보다 B가 더 크거나 같다. 여기 맞지? 여기가 바로 B가 A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잖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줄게. 잘 기억해도. 이 평화로운 시대, 좌표 평면이야 이거 가상선이야. 이거 선 아니다. 그래서 경계가 없을 때에는 평화로운 시대야. 근데 저기에 어떤 그래프가 쑥 하고 지나가잖아. 그럼 적대적으로 변한다고 그랬지. 여기 이런 선이 지나간다고 해봐. 이게 y는 뭐야? 2x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광아 여기에 있는 점들은 있잖아. 아무거나 잡아. 아무거나 잡아. 여기 x1, y1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 하얀색 라인에 있는 점들 이건 스몰 x, y지. 이런 점들은 당연히 얘를 만족하는 거지. 그러니까 y는 2x지. 근데 그 바깥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쪽에 있는 점들 아무거나 점을 잡게 되면 여기다 때려 넣었을 때 y1하고 2x1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2x1이 큰 점들만 다 모이게 돼 있어. 그럼 여기 있는 점들은 아무거나 잡으면 여기에 점 이걸 x2, y2라고 이렇게 놓으면 이 y에다 집어넣은 y2하고 x2 집어넣은 2x2를 기준으로 했을 때 y2가 큰 점들만 다 모이게 돼 있다고. 우린 이런 것을 두 점이 적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갖다가 그러면 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이 식은 정말로 중요한 식이야. 어떻게 하나 잘 봐. y는 2x를 갖다가 2x-y 는 0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걸 갖다 그래프적으로 표현한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런 상태에서 이걸 갖다가 빨리 뭐라고 넣냐면 f에 x, y라고 놓는 거야. 되겠니?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럼 이거 한번 잘 찾아봐. 이거는 2x1 y1 y1을 넘긴 거야. 그럼 이게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 이걸 fx, y를 2x y로 정의를 내렸으니 이건 뭐가 되겠어? f의 x1, y1이 된다고. 그게 0보다 어떻다는 얘기야? 크다는 얘기. 그럼 이거는 y2를 이쪽 넘기면 그러면 2x2 y2가 0보다 어떻다는 얘기야? 작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는 저렇게 정의를 했으니 f에 뭐가 되겠어? x2, y2 이렇게 되어서 이게 0보다 작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요거하고 요 두 개를 곱하면 fx1, y1 곱하기 fx2, y2를 하게 되면 그것이 0보다 어떻다? 작다. 바로 요거예요. 저게 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냐면 이런 문제를 한번 봐봐. y는 mx 플러스 1이 있어. 여기에 1,2라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라고 하는 두 점을 이은 선분과 이 직선이 이 선분, 이 두 점을 이은 선분 사이를 지나가도록 하라 이렇게 문제를 냈으면, 그러면 이 문제를 풀이하는 접근은 너희들은 어떻게 하기가 쉽냐면 직선을 배웠잖아. 그래서 1,1은 여기 있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는 여기 있단 말이야. 맞니? 그래서 이걸 갖다 이렇게 이으면 이거는 기울기가 m이고 0,2를 지나는 직선이잖아. 따라서 이렇게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 어디요?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쓰러지고 이렇게 쓰러져야 되잖아. 그래서 이 두 개의 기울기를 구해서 그 사이 이렇게 해서 풀잖아. 그지? 네. 근데 만약에 이게 2차 함수면 어떻게 풀 거야? 그렇게 풀 수 있나? 또는 이게 삼각함수면, 또는 지수함수면, 로그 함수면, 이상한 함수면, 원이면, 타원이면, 쌍곡셈이면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저 지식을 알고 있는 애들은 이걸 보고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1,1이라는 점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좌표를 그리지도 않아. 마이너스 좌표를 막 여기다 그리면 애들이 이상하다고 해서 그래. 뭔 상관이야. 칠판을 돌리면 되지. 이 두 점을 이은 선분 사이를 이런 그래프가 지나가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우린 이걸 함수적으로 표현할 게 아니라 빨리 이걸 어떻게 표현해? mx-y 플러스 1은 0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즉시 이걸 뭐라고 넣는다고? f의 x, y라고 두는 거라고. 그런 다음에 적대적으로 만든다는 저 식이 바로 뭐야? f의 1,1 때려넣고 f의 뭘 때려넣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를 때려넣은 곱하는 것이 0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해서 풀어줍니다. 그지? 그럼 m에 관한 2차 부등식 나오니까 엄청 편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두 점을 이은 선분 사이를 지나도록 하라는 얘기는 그 그래프가 그 두 점을 적대적으로 만들어라 라고 해석을 하게 된다는 얘기야. 됐느냐? 그렇지. 자, 혹시 또 질문할 게 있을까? 거의 다 풀었어? 그러면 또 내가 역질문할 게 있나 살펴보자. 여기 뭐 2차식이고 뭐 이건 뭐 다 했었던 거고 뭐. 이것도 다 됐고. 이거 있다. 지광이 이건 뭘 낸 거예요? 문제가 1kg에 100km를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은 자동차는 이만큼, 철도는 저만큼, 선박은 저만큼 들었을 때 상품을 철도로 운송하는 것이 다른 교통수단보다 더 유리한 거리를 구하라 그랬네. 이거 뭐야 이거? 한참 생각한다. 이 얘기는 바로 얘를 갖다가 뭐라고 놓고 y1으로 놓고 얘를 갖다가 뭐라고 놓고 y2로 놓고 얘를 갖다가 뭐라고 놓고 y3라고 놓고 그래서 좌표평면에 그래프를 그려서 제일 유리하다는 건 뭐야? 제일 작은 거. 그걸 x의 범위로 표현하면 되지? 아, 바로 그것을 낸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끝! 됐어? 니들도 끝! 혹시 질문 있으면 담임 선생님 못 살게 굴고 나한테 와도 좋고. 마친다. 참. 내 얘기 개념서에다가 정리해서 다 집어넣어. 잊지 말고. 그게 핵심이다. 내 20년 동안 노하우. 다는 설명 안 했구나. 가우스 함수 이렇게.